지난 강의 시간 동안 모델링 강의를 배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기능들을 이용하여 실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보시는 위쪽에 도마뱀 벡터를 이용하여서 오른쪽과 같이 도마뱀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도마뱀이 양쪽으로 이와 같이 대칭처럼 있기 때문에 두 개 레이를 이용하여서 투레일 릴리프 생성 방법을 이용하여서 모델링을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발 같은 경우 눈이랑 쉐입 에디터를 이용하여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지금 표면에 악어 표면처럼 무늬가 있게 되는데 이런 무늬는 텍스처라는 표면 윤곽 처리를 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모델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캠에서 준비된 result.art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D 뷰, 3D 뷰 이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3D 모델링 연습을 하기 위해서 릴리프 만들어져 있던 부분을 초기화시켜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릴리프 툴에 있는 릴리프 초기화라는 단추를 눌러서 릴리프를 처음과 같이 초기화시켰고요. 다음으로 제로 평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3D 뷰에서 토글 벡터 아이콘을 클릭을 하여서 ISO 1번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뷰의 위치를 다시 잡도록 하고요. 꼬리에서부터 모델링 형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레일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것인데요. 릴리프 툴에서 투레일 마법사를 선택을 하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 그 다음 단면 커브를 순차적으로 Shift를 이용해서 동시에 선택을 하고 Set First Drive Rail만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 세 번째 단면 커브로서 설정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지금 모양은 미리 보기로 보고 있는데 두 개의 레일을 이 단면 커브의 형상이 그 폭에 맞게 스케일이 돼서 따라가면서 모델링이 된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기가 보여지는 것이므로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레일을 두 개를 Shift를 이용해서 다시 선택하도록 하고요. 단면 커브는 다시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걸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드라이브 레일만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Set First Drive Rail을 다시 선택하게 되면 지금 겹쳐지는 구간에서 이와 같은 형상으로 추가된 소재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릴리프 조합 모드에서 높은 것만 이런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합쳐지는 형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드라이브 레일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이를 기존에 선택되어져 있었던 단면 커브로서 모양을 만들어서 꼬리 밑부분에 대한 모양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끈하게 이어지는 구간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모양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진 모양까지 투레일에서 자연스럽고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서 도매부 모델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하는 형상이 맞았다면 적용을 눌러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몸통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레일을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시프트를 이용해서 동시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Set First Drive 마찬가지로 단면 커브는 변경하지 않고 이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굴곡진 부분의 표현이 재밌게 되었고요. 합쳐지는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맞다면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머리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에 드라이브 레일 두 개를 Shift를 이용해서 동시에 선택을 하고 Set First Drive Rail을 클릭해서 머리 부분도 표현을 하는데 이때 단면 커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쪽에 있는 커브를 단면 커브로 사용을 할 건데요. 단면 커브로서 사물을 선택하고 단면 영역에서 단면 커브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단면 추가를 하는데 1번, 2번에서 처음과 시작이 다른 모양으로 단면을 적용하여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보이는 이 단면 하나만 있으면 1번에 있는 1번 단면을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 눌러서 삭제하여서 2번 단면, 선택되어 있는 2번 단면으로만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옆에 있는 휴지통을 눌러서 선택된 형상의 단면으로만 머리 부분을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진행하고 다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 두 개의 레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과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을 Shift를 이용해서 동시에 선택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Set First Drive 레일을 클릭을 해서 다리 모양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1번 단면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긴 원호 모양으로 단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원호 모양을 선택을 하고 단면 커브 추가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단면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1번 커브를 삭제해서 다리는 이와 같이 단순한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적용을 눌러서 릴리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 선택을 해서 Set First Drive 레일을 다시 한번 선택하도록 합니다. 단면 커브는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상이 맞다면 적용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요. 전체적인 몸통 형상과 다리 형상을 투레이를 이용하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따라가는 라인과 단면 커브를 이용하여서 이런 부드러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높이까지 조절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런 굴곡이 있을 때에는 형상에 따라 재미있는 형상으로 이와 같이 표현으로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트레일 방법을 잘 이용하게 되면 난해한 모델링도 손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완료가 되어서 취소를 눌러서 창을 닫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쉐입 에디터를 이용하여 라운드 형상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건데요. 라운드로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겹쳐지는 구간이 타고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릴리프 컴바인 모드에서 높은 것만 선택을 한 이후에 합쳐진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발 부분도 선택을 하셔서 각도를 지정을 하고 원하는 각도에서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쪽 부분도 적용 선택하고 여기에 발 부분도 라운드로 해서 적용을 눌러서 발에 대한 모델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눈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눈 같은 경우에는 시작 높이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를 쫓아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눈이 굴곡진 형상 그대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높이를 어느 정도 주게 되는데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높은 것만 이런 옵션으로 높이 올라오는 부분이 안 보이는 적정한 값으로 14 정도로 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에디터 모델링 구간이 끝났으면 취소를 눌러서 쉐입 에디터 툴을 닫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악어 가죽에 대한 표면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악어 형상 위쪽으로 도마뱀 위쪽으로 동그란 무늬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트캠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 형상에 도마뱀 형상에 아트캠 형상의 무늬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 부분은 따로 처리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눈에 대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영역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벡터 두 개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 임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분홍색을 선택을 하고요. 벡터 툴에서 벡터 선택 벡터 채우기, 벡터 색상을 선택한 이 색깔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름으로써 첫 번째 색상으로 선택이 되고, 여기에 선택된 색상으로 벡터 색상을 채우는 지금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텍스처 부분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영역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노란색 영역에만 표면 효과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툴에서 표면 효과 릴리프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표면 효과 릴리프를 선택한 다음에 표면 효과를 지금 아트캠 모델 전체에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한 벡터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선택 색상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색상은 빨간색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으로 다시 설정하여서 악어 몸통 부분, 여기 이 부분, 전체적인 몸통 부분에 대해서 표면 효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이즈는 9로 설정을, 동그라미 모양을 9로 설정을 하고요. 크기를 5로 하고 높이를 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처리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더하기를 적용하게 되면 3D 뷰에서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몸통 전체에 이런 표면 효과를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표면 효과 릴리프는 선택된 색상이나 선택된 벡터 안쪽 또는 전체 모델에 원하는 텍스처, 구, 타원, 원뿔, 피라미드, 직물 등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위쪽에 모양을 입힘으로써 이와 같이 표면에 대한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텍스처와 모양이 없다면 파일로부터 텍스처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3D 모델을 불러와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비트맵 파일을 이용하여서도 그 표면 효과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뒤 예제에서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표면 효과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레일과 쉐입 에디터, 표면 효과 릴리프를 이용하여 도마뱀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벡터를 끄고 다음으로 제로 평면도 끄고 도마뱀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비 초콜릿 틀에 대해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비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형상을 초콜릿 틀에 다시 한번 입혀보고 나머지 배경은 이것도 표면 효과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지금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업하였던 내용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비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블록을 통해 미리 준비된 윙즈.art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에서 모델과 벡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로 평면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토글 벡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3D 화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과 벡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나비의 날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나비의 날개는 먼저 만들기 전에 벡터를 선택했을 때 지금 하나의 벡터로 동시에 다 선택이 되는 것은 이것을 그룹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풀어주기 위해서 벡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모두 언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벡터를 선택해 보면 하나씩 벡터가 선택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위쪽의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보면 하나, 둘, 두 개 레일 사이를 모델링하는 트레일 방법을 이용해서 나비의 날개 모양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릴리프 툴에 트레일 기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해서 투 레일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했던 드라이브 레일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레일이 선택이 되었으므로 다음으로 단면 커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커브 선택을 하고요. 왼쪽 트레일 스윕 창에서 단면 커브 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단면 커브를 이용하여 이 사이를 채우는 트레일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트레일의 형상이 저는 올라온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어서 드라이브 레일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을 선택하고 Set First Drive 레일을 클릭하여서 이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을 선택하여서 Set Second Drive 레일을 이용하여서 지금 두 개의 드라이브 레일을 각각 설정해서 지금 보시면 아까는 아래쪽으로 두꺼운 부분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꿈으로써 두꺼운 부분이 위쪽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면 커브의 시작이 연두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작 부분이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을 쫓아가고 여기 부분이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을 쫓아가기 때문에 시작과 끝점 이 형상에 대해서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대칭 구조의 단면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에 대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개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추가 단추를 눌러서 추가 옵션으로 적용을 하여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날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날개는 역시 트레일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작은 커브가 있어요. 이걸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로 설정을 하고 다음에 날개 형상의 이 모양을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Second Drive 레일을 해서 두 번째를 완료하였고 첫 번째에 있는 단면 커브를 이용하여서 자동 미리 보기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거를 사용하진 않고요.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단면 커브에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서 단면 설정을 삭제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단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단면 커브를 선택하고 단면 추가 단추를 눌러서 아래쪽 날개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이때 조합 모드는 높은 것만 겹쳐지는 구간이 합쳐질 수 있도록 높은 것만 놓고
날개, 아래 날개에 대해서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런 작은 커브가 항상 나란히 갈 필요는 없이 이런 식으로 작은 커브와 날개 형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들고 거기를 따라가는 형상으로 만들므로써 이런 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 표현들이 전부 다 구현돼서 마치 나비의 주름이 있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툴레이를 이용하여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적용을 눌러서 릴리프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날개를 오른쪽으로 대칭 이동을 하도록 하는데, 이 날개가 모델의 정중앙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릴리프 미러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저장한 다음에 붙여서 복사한 다음에 먼저 만들어진 이 왼쪽의 날개를 복사하고 오른쪽으로 옮겨서 미러에서 옮겨서 붙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레일 창을 나오도록 하시고요. 지금 생성된 이 나비에 대한 날개에 대한 모델링을 복사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어느 부분에 릴리프를 복사할지 영역을 설정할 건데요. 2D 뷰로 오셔서 토글 릴리프 프리뷰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2D 창에서 3D의 형상을 이와 같이 밝고 어두운 것으로 표현을 해서 높고 낮은 높낮이를 2D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지금 릴리프가 어디에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된 릴리프를 영역에 대한 설정을 바운드리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역을 만들어줄 바운더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비트맵 툴에서 매직 완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직 완드를 클릭해서 릴리프 높이를 0으로 놓고 제가 흰 바탕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0의 높이, 릴리프의 진하기 정도를 2D에서 보이는 진하기 정도를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 왼쪽으로 해서 좀 연하게 보이도록 하고요. 만들어진 벡터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0, 릴리프가 원판으로 제로 평면으로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벡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됩니다. 매직 완드 툴을 이용하면 릴리프의 높이나 이미지의 색상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벡터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나비에 대한 릴리프, 나비 날개에 대한 릴리프 형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소를 눌러서 매직 완드 툴 창을 닫고요. 바깥쪽에 필요 없는 사각형을 선택하여서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나비 날개를 선택을 하고요. 편집에 복사, 카피 릴리프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3D 뷰에서 다시 한번 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붙여넣기, 페이스트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여서 붙여넣을 수가 있고요. 어시스턴트에 가셔서 이것을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선택되어진 클립아트, 파란색으로 붙여넣어져 있는 이 클립아트를 벡터를 이동하듯이 미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벡터 툴에 미러 오브젝트, 그 다음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평에서
우측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복사되어 있던 클립 아트가 지금과 같이 오른쪽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릴리프지만 이렇게 벡터 툴을 이용하여 그 모양 현상을 편집하고 다시 붙여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쉽게 아트캠에서는 손쉽게 복사를 하고 변형을 시키고 편집을 하고 그걸 다시 모델링에 활용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릴리프를 클립 아트라고 복사되어진 클립 아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복사된 클립 아트를 붙여넣기 위해서 다시 툴 설정, 변형의 툴 설정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을 때는 겹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면 여기 보이는 합치는 기능으로 추가가 아니라 합치는 기능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붙여넣으실 때 다음에 보면 릴리프에서 하나의 릴리프에 붙여도 되지만 혹시 다른 편집 작업을 위해서는 릴리프 레이어를 나눠 놓는 것이 나중에 사후 작업에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릴리프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돼서 나비의 날개가 왼쪽 오른쪽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이 파란색은 복사를 제가 대칭 이동할 때 복사가 되어 있어서 넘어가질 않았는데 이것은 파란색 릴리프를 선택을 하고 클립 아트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왼쪽 날개를 만들고 그것을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넘겨 보았고요. 오른쪽으로 넘길 때도 릴리프를 복사한 다음 벡터를 이동하듯이 미러 기능을 이용하여 넘긴 다음에 붙여넣음으로써 3D 릴리프도 벡터처럼 손쉽게 편집을 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나비 몸통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도 투레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릴리프 툴에 투레일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 두 번째 드라이브 레일, 그다음에 단면 커브 아래의 하단에 있는 커브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하나, 둘, 세 개의 벡터를 차례대로 Shift를 이용하여 동시에 선택을 한 후 Set First Drive Rail을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 두 번째 단면 커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형상 드라이브 레일의 단면이 쫓아가면서 모델링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맞을 시에는 마찬가지로 높은 것만이라는 옵션을 이용하여 적용을 눌러서 몸통에 대한 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머리 구간에 대한 것을 턴 기능을 이용하여 이렇게 돌려서 회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레드 스윕 창을 나오기 위해서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요. 턴 릴리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툴에 보시면 빨간색 아이콘 중 마지막 아이콘 이 턴 위저드를 들어가서 지금 높은 것만 추가로 여기가 같이 합쳐져서 또 올라오기 때문에 높은 것만 이란 옵션으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취소. 모델링이 지금 머리 부분도 턴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비를 초콜릿 틀에 올리기 위해서 초콜릿 틀을 만들고 이 나비를 불러오도록 하는데, 이 나비는 제가 클립 아트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비를 나누어서 작업을 했는데요. 나누어진 릴리프를 하나의 나비 릴리프로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다음에 보이는 릴리프 합침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 보였던 릴리프가 하나로 합쳐진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진 나비의 형상을 벡터를 끄고요. 재료 평면도 끄고요. 조금 더 확인하기 편하게 바꾸고요. 다음으로 이것을 3D 클립 아트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클립 아트에 저장하기 위해서 릴리프 툴에서 보시면 여기에 폴더 모양의 별 모양의 릴리프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지금 보시면 릴리프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창에 라이브러리 선택들이 있고요. 3D 모델 클립, 애니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클립 아트들이 아트캠 버전, 풀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넣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삽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요. 그 위치를 사용자 공용의 공용 문서 아트캡 파일, 원래 설치되어 있는 기본 경로가 이쪽에 있고요. 그 릴리프 속에 있는 이 3D 릴리프들이 클립아트 라이브러리로 등록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사용자라는 새로운 폴드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넣도록 하는데,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넣는 방법은 만들어진 릴리프를 가져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름이 그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름에 나비라고 변경하여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장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라이브러리 중에 제가 만든 나비가 여기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할 때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로드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등록을 해 놓았고요. 창을 닫고 초콜릿 몰드에 나비를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아트는 지금처럼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언제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몰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던 작업을 잠깐 닫고요. 레이어 블록에서 몰드.art를 선택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화면에서 평면 보기, 제로 평면 보기와 벡터 토글 벡터를 이용해서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초콜릿 몰드를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 벡터와 단면 커브를 쉬프트를 이용하여 동시에 선택을 한 후 릴리프 툴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여서
이 모델링 틀, 초콜릿 틀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지 센터 라인으로 할지를 지정을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서 틀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취소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창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안쪽에 대한 형상을 메꿔주도록 할 건데요. 드라이브 레일로 사용하였던 커브를 선택을 하고 쉐입 에디터에서 평면으로 설정을 한 후에 시작 높이를 6으로 하여 높은 것만 옵션으로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6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5로 해서 지금 단이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요. 적용을 눌러서 원하는 형상일 때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끄고 토글 벡터 눌러서 벡터를 안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요. 제로 평면도 안 보이도록 오프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콜릿 몰드를 완성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나비 영상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를 등록된 나비를 불러오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폴더에 별 모양이 있는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방금 등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 창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자 창에서 등록한 이 나비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와 같이 모델링을 놓을 수가 있게 되고 초콜릿 틀 때문에 형상이 잘 안 보이는데 릴리프 레이어에서 초콜릿 형상을 끄고 벡터를 다시 보이게 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져 온 나비 클립 아트를 그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F9를 누르게 되면 벡터가 모델 중앙으로 오는 단축키가 되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처럼 F9를 눌러서 모델 중앙으로 놓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릴리프를 Z값을 20%로 적용해서 너무 낮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30 원하는 값으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해서 이 위에 몰드 위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넣을 때 옵션을 추가 옵션으로 해서 이와 같은 모양일 때 위에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합쳐지도록 이 조합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릴리프 레이어를 다시 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형상이 몰드 위에 붙여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럽 아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제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모델링 없이 손쉽게 편집함으로써 이와 같이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클립 아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X4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비를 제외한 평면 구간에 텍스처를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튜립으로 넘어가서 이 영역, 벡터가 붙어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트맵 툴에서
매직 완드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높이 5mm로 올렸었던 그 영역에 대해서만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보시면 마우스로 움직일 때 Z값이 5mm로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mm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5mm인 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영역을 설정하게 되고 취소를 누르고 여기 설정된 상태 그대로 해서 릴리프 툴에서 표면 효과 릴리프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선택한 벡터, 지금 선택한 벡터 안쪽으로 표면 효과를 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직물 모양으로 그 모양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물 모양의 사이즈를 5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높이는 0.5 정도. 3D 뷰로 넘겨서 그 형상을 한번 더하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평면이 직물로 표면 효과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비 있는 데서 끊어지는 형상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해요. 그래서 높이가 높아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언두를 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부드럽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을 조금 사라지는 효과를 주는 모서리 구간에 체크를 하고요. 모서리 처리를 하는 구간에 이 정도를 놓고 더하기를 다시 누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2mm 정도 떨어진 형상으로, 줄어든 형상으로 페이드 되면서 모델링이 진행이 되어서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초콜릿 몰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